테킬라 산지의 정중앙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농부들은 멕시코의 열대 태양 아래서 거대한 푸른 아가베를 수확합니다. 거칠고 톡 쏘는 맛에 비밀스러운 단맛이 가득합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잎을 제거하여 귀중한 피냐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식물은 요리, 발효, 증류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테킬라로 탄생합니다. 테킬라 생산은 보통 7년에서 9년이 걸리는 긴 과정입니다. 우선 테킬라의 주성분인 테킬라나 베버블루 아가베를 심습니다. 이 아가베가 정통 테킬라로 인정받으려면 멕시코의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테킬라 규제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은 아가베 재배를 시작하는 농부들에게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를 초기부터 살포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살충제와 비료를 살포합니다. 농부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각 작업마다 물 소비량이 줄어들어 자원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 아가베가 완전히 성숙하면 식물 주변에 있는 뻣뻣한 잎과 날카로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지마도르라고 불리는 일꾼들은 코아라고 불리는 특수 도구를 사용합니다. 코아는 날카롭고 둥근 칼날이 달린 칼입니다. 식물의 핵심인 피냐가 테킬라 생산에 필요한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므로 잎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란 블루 아가베는 무게가 40kg에서 100kg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술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멕시코에는 136종의 아가베가 있지만 테킬라 제조에는 블루 아가베만 사용되며 이는 종종 고품질의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피냐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즉시 수확되어 추가 가공을 위해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다음 단계는 가수분해로 아가베를 끓여 아가베의 주요 탄수화물인 이눌린을 발효 가능한 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자들은 조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긴 칼을 사용하여 거대한 아가베를 반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가베를 다루기 쉽고 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아가베는 섭씨 100도에서 110도 사이의 뜨거운 증기에 의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은 거대한 증기실인 전통적인 벽돌 오븐이나 오토클레이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이눌린을 분해하는 것 외에도 테킬라 특유의 풍미를 담당하는 방향족 분자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열 과정 후 피냐는 약 8시간 동안 차갑게 식힙니다. 꼼꼼하게 준비된 피냐에는 캐러멜화되어 달콤한 당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당분들은 변형 과정을 거쳐 곧 테킬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섬유질로 이루어진 중심부에서 당분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테킬라 증류소에서는 기어 롤러밀을 사용하여 이 추출 과정을 주로 진행합니다. 기어 롤러밀은 연화된 아가베를 분쇄하는 일련의 강력한 기계입니다. 롤러에 넣은 피냐는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건조될 때까지 압착 및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으깬 아가베에는 물을 자주 뿌려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당분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타호나는 일부 증류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방식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가베는 때로는 최대 2톤까지 무게가 나가는 거대한 화산석 바퀴에 굴려집니다. 이 바퀴는 아가베를 펄프로 갈아서 천천히 굴리면서 즙을 추출합니다. 테킬라 생산의 이 시점에서 모스토라고 불리는 달콤한 황금빛 액체는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액체는 분쇄석 아래에 모이거나 롤러밀에서 흘러나옵니다. 익힌 아가베에서 추출된 달콤한 황금빛 즙은 성공적으로 추출된 후 조심스럽게 모아 거대한 발효 탱크로 운반됩니다. 액체에 효모를 첨가하면 매우 흥미로운 자연적 과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효모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데 이로 인해 거품이 형성되어 표면으로 올라와 춤을 춥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테킬라는 브랜드 특유의 풍미와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발효 과정이 완료되면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증류는 알코올을 농축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입니다. 테킬라의 전통적인 증류 과정에는 구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증류기가 사용됩니다. 2번 증류합니다. 원하는 종류의 테킬라를 선택하면 숙성 과정을 거쳐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개성을 더합니다. 테킬라는 숙성 과정에서 오크통에서 성분을 흡수하며 이러한 성분은 브랜디의 색, 향, 풍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성된 제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포장합니다. 테킬라 제조 과정은 단순한 생산 과정을 넘어 멕시코 전통과
깊이 연관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유산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한편으로는 히마와 타호나처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습들이 있는데 이는 인간 노동의 예술성, 인내, 그리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반면 드론이나 롤러밀과 같은 현대 도구는 기술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은 테킬라를 빠르게 현대화되는 세상에서 문화적 회복력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의 정교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 아가베가 성숙하는데 7, 9년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도한 수확이나 산업적 편법은 테킬라의 진품성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가베 생태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화학약품의 사용은 수확량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비옥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살충제 의존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일한 도구들이 식물을 지탱하는 바로 그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킬라 생산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단일 재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농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가능한 한 유기농 및 저화학 방식을 장려하며 히마도로의 기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또한 생산 방식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윤리적인 관행을 반영하는 테킬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테킬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노동, 토지 관리, 그리고 문화유산의 산물입니다. 테킬라를 감상한다는 것은 그 맛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담긴 인간과 환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